너는 6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멈추어 쉬어야 할 이유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마지막으로 오아시스에서는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일뿐 아니라 위에 중요한 3가지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잘 알면서도 왜 멈추어 쉬어가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우리가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데 있다. 우리는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 안다라는 열병을 앓고 있다. 우리는 항상 조금만 더 하며 젖먹던 힘까지 다해 정상을 향해 가며 정상에 오르면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야 할 일을 다 끝낼 때까지 또는 쏟아져 들어온 193통의 이메일에 다 답을 할 때까지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은 바로 정상을 향한 열병에 걸려 있음을 의미한다. 직장 조직 개편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오아시스에서 쉬는 것을 미룬다면 목적지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뜻이다. 퇴직을 정상에 오르기까지 간과하고 지나쳤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메우는 거대한 오아시스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막 여행의 핵심적인 규칙을 잊은 것이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정신 상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사람들은 극도로 피곤한 상황에서 정상을 향해 계속 나아가다가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다행히도 사하라를 건너는 여행자 중에 정상에 대한 열병을 앓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정상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그 전날과 똑같은 사막의 지평선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그 다음 오아시스밖에 보지 못한다. 인생을 산이 아니라 사막으로 보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뿐 아니라 중요한 관계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상하게도 멈추어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쉬지 말고 계속 가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나면 중간에 쉬어가며 여행할 때보다 회복하는데 4배 정도의 시간이 든다. 이 장의 도입 부분에 사막의 지혜를 담은 글귀를 실었는데 그 글귀는 모순적으로 들린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유목민들은 우리들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 더 자주 멈출수록 인생의 사막에 더 깊숙이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원기를 되찾는 것은 단지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것 이상을 의미한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주말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혼자만의 여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즐기고 웃고 사랑하고 최고급 적포도주를 마시며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옛날에는 사무실 문에 낚시 갔음이라는 표지판을 내다가는 것이 오후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합법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다. 우리는 쓰지 않은 비치 타월이나 언제 앉은 골프 클럽에다 오아시스에서 쉬어가지 않는 이유를 써서 걸어놓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거기에는 아마 이메일 확인 중이라고 쓰여 있지 않을까? 쉬지 않고 정상으로 치닫게 만드는 열병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일을 해치운다. 하지만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지 않으면 인생의 사막, 변화의 사막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오아시스 주변의 벽은 강도와 야만인, 그리고 비신도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모래폭풍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도 한다. 오아시스 안에 사는 사람들의 피난처를 보호하는 테두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벽이 오아시스를 사막으로부터 분리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성가신 벽들이 허물어져 사는 것이 더 쉬워지고 편리해졌다. 우리는 이제 팩스와 인터넷을 사용해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 10대 아이들이 어디에서 헤매고 있건 휴대전화 한 통이면 그들이 있는 곳을 알 수 있고 화상회의 덕분에 서로 다른 대륙에 살고 있어도 얼굴을 보며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오아시스를 정의하고 보호해 주었던 천연의 보호장벽을 많이 상실했다. 집에서 하는 작업 때문에 식탁이 서류로 뒤덮이고 새벽 3시에도 업무와 관련된 전화가 걸려온다. 휴가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는 중에도 휴대전화가 울린다. 디지털 혁명 덕분에 우리는 고객이나 동료, 아이들과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텔레마케터들과 스팸 메일 살포자들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언제 집에 있고 어떻게 해야 연락이 되는지 훤히 꿰고 있다. 벽이 무너졌다는 포스트 모던 세계의 슬로건이다. 그것은 또한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고 일과 휴식 간의 경계가 좀 더 뚜렷했던 시절에 대한 애도이기도 하다. 벽 쌓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오아시스 주변에 벽을 쌓는 것이다. 밤에 전화기 코드를 뽑아두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겠다는 약속도 하나의 벽이다. 휴가를 가면서 노트북을 두고 가는 것은 여름 휴가의 오아시스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터번을 두른 문지기를 세워두는 것과 같다. 번영을 향해 달리는 와중에 우리는 영어에서 2글자로 된 가장 강력한 단어 no를 잃어버렸다. 좀 늦게까지 일해줄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주말에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no도 하나의 벽이다. 음자부 노인들은 텔레스와 내가 서방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음자부 출신이 아닌 알제리인들도 그 옷차림이나 말하는 것을 들으면 티가 났다. 하지만 우리의 오아시스를 침범한 야만인들은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때로 그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우리의 아이들, 배우자, 부모, 친구, 동료는 우리의 생활을 끊임없이 침범하는 침입자가 되기도 한다. 부부나 연인도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부는 아이들과 떨어져 단둘이 지낼 시간이 필요하다. 주말에는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 필요도 받을 필요도 없다. 벽을 쌓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텔레스와 나는 나쁜 뜻 없이 음자부 오아시스의 마을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은 닫혀 있었다. 벽과 문지기, 그리고 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두려움 등이 우리의 오아시스를 침범하는 야만인이 될 수도 있다. 내 아들은 세상에 나왔을 때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헬리콥터를 타고 토론토에 있는 아동 전문 병원으로 아기를 옮겼고 아기는 생명을 부지했다. 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의 아기 침대 옆에서 보낸 2주일이라는 시간은 나와 아내에게 있어 사막과 같았다. 나는 2-3시간마다 밖으로 나가 잠깐 산책을 했다. 그것이 나의 오아시스였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설 때마다 내가 없는 동안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밀려왔다. 그때 내게 그토록 절실히 필요했던 산책이라는 오아시스를 침범했던 야만인은 바로 두려움과 걱정이었다. 나는 산책을 하기 위해 병원 문을 나섰을 때보다 훨씬 더 산란해진 마음으로 병원에 돌아오곤 했다. 나는 토론토의 시내 거리를 거닐며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상상을 하기로 했다. 나는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다. 공 던지고 받기, 자전거 타기, 낚시하기. 이렇게 상상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졌다. 대화가 두려움을 막아주는 벽이 된 것이다. 점차 내 주위를 둘러싼 활기찬 도시 생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거리 공연도 보기도 하고 퀸스 공원의 그늘을 지나 걷기도 했다. 그렇게 새로워진 마음으로 나는 아기 침상 옆에서 사막을 건너고 있던 아내의 곁으로 돌아갔다. 다음에 화장실에 갈 때는 문을 잠그지 말고 그것이 즐거운지 보라. 그 어느 누구도 문의 빗장이 필요함을 의문시하지 않는다. 화장실은 아직 벽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오아시스 중에 하나다. 더 많은 벽들을 쌓기 시작하라. 그러면 오아시스에 있지 않을 때 더욱 자유롭게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건너고 있는 사막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종류의 오아시스가 필요한 걸까? 잠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매주 마사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침반 바늘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이나 배우자와 또는 오랜 친구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건 아닐까? 그리고 나서는 오아시스를 침해하는 야만인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친구나 친척, 동료, 아이들, 직장 상사, 고객, 의무, 프로젝트, 해야 할 일, 완벽주의적 성격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오아시스를 보호할 벽을 세운다. 사막과 오아시스를 구분짓는 분명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각오를 해야 한다. 오아시스의 필요성을 믿지 않는 비신도들이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아시스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일부는 이교도이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최악의 야만인이 될 수도 있다. 아니오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오아시스에 걸어놓은 빗장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습성에 젖어 있는 내 안에서는 다음 사막을 건널 때까지 오아시스에서 쉬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훨씬 더 멋진 휴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속삭임이 들린다. 그렇다. 유목민 복장을 한 산악인이 가장 위험한 야만인이다. 가르디아는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음자부를 뒤로하고 다시 여행길에 올라선 후에는 우리 쪽으로 오는 차량을 한 대도 발견할 수 없었다.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가도 다른 차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르다이아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으로 한없이 뻗어있는 1차선 아스팔트 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때 나는 불현듯 내가 장릭을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내가 장릭을 싫어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나 행동은 없었다. 아마 서로 너무 다르거나 아니면 너무 닮아서였으리라. 그 다음 오아시스인 엔 꼴레아는 차로 하루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세 번째 오아시스인 인샬라를 생각하고 있었다. 인샬라에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창궐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고 있었지만 장릭은 아니었다. 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 엔지니어에 대한 혐오감을 억누르며 약을 먹으라고 설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사막에서는 모기가 살지 못해. 장릭은 사막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전문가였다. 장릭은 적도 아프리카에서 이미 말라리아에 걸렸던 적이 있다며 사하라 사막을 다 건널 때까지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우겼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여행 책자에 따르면 한 번 말라리아에 걸렸던 사람은 더욱 위험하다고 했다. 우리가 엔 골레아에 도착한 것은 오후에 태양열이 장렬하고 있을 때였다. 기온이 40도도 넘을 것 같았다. 1월인데도 말이다. 여름에는 도대체 얼마나 더 뜨거울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오아시스에는 벽이 없었다. 이곳에서는 무더운 사막의 바람이 그대로 오아시스를 삼켜버릴 것 같았다. 우리는 그곳의 유일한 주유소에서 자고 있던 종업원을 겨우 깨워 차에 기름을 채울 수 있었다.